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사람들에겐 이런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소중하게 간직하던 물건인데 한번 흠집이 나거나 기능이 떨어지면 왠지 예전과 달리 대충 바라보게 되고 또 잘 찾지도 않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멀어지거나 싫어지게 되는 계기가 생기면 그 이후에는 왠지 연락도 잘 안 하게 되고 덤덤해진다고 할까요? 물론 그럴수록 더 찾고 만나고 감성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그 전에 내가 혹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나? 내가 혹 너무 쉽게 대한 적은 없었나? 한 번쯤 돌아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강남구 자향미 한의원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의 질환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비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네네네. 비염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중 그 중에 이제 하나 이상의 증상을 동반하는 비점막에 염증이 생긴 질환을 말하는데요. 비염, 코에 염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염증이 생긴 질환을 말하는데 이 생명에 지장이 있지는 않죠. 생명에 지장이 있지는 않지만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또 이제 우리가 호흡을 하다 보니까 그 치료가 쉽지 않아서 이제 실질적으로 많은 불편을 야기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만큼 원인이 다양해서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존재해서 실질적으로는 많은 불편감을 주고 있는 증상인데요. 비염이 일단 발생하면은 뭐 축농증으로 전이될 수도 있고요. 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또 구강호흡, 왜냐 코가 막혀 있기 때문에 코로 숨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입으로 숨쉬게 되는 구강호흡, 편도염, 또 이제 점막이 부어 있기 때문에 잦은 코피가 날 수가 있고요. 호비로 뒤로 이제 콧물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기관지까지 자꾸 콧물이 넘어가서 기관지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기관지가 굉장히 약해지겠죠. 수시로 그냥 마른 기침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는 질환입니다. 뭐 이러한 질환은 뭐 어떤 그 비염의 그 발생 정도,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서 급성 비염과 만성 비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급성과 만성은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그 급성 비염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기 합병증이죠. 뭐 몸살과 근육통, 미열과 오한, 그리고 식욕 감퇴, 두통 등을 증상을 유발하는 어떤 비염인데요. 그냥 감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보통은 1개월 이내에 자연적으로 치유되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럼 1개월 이내에 치료가 돼야 그래야 급성 비염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그럼 만성 비염은요? 만성 비염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거죠. 만성비염은 말 그대로 이 코막힘을 주증상으로 해서 한 달 이상 지속되는 만성적인 비점막의 염증 상태입니다. 네. 정확하게 그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여러 종류의 비염이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네. 만성적인 비염이다. 그래서 포괄해서 일컫는 용어고요. 네. 아이들의 경우에는 충동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네. 콧물이 잘 배출되기 어려워서 또 이제 세균 감염에 취약하므로 이제 세균 감염이 되면은 그 콧물의 색깔이 황녹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녹색에 가까운 콧물이 나오면은 이거는 세균에 감염됐구나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나오는데 이런 게 이제 만성 감염성 비염인데 뭐 이런 경우에 이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전에 비염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 원인도 네. 다양하다 하셨는데 그럼 비염은 만성, 급성 이렇게만 분류를 하나요? 아니죠. 이제 비염의 시기 기간에 따라서 만성 급성으로 그냥 단순하게 우리 편의에 따라서 나눈 거고요. 네. 그 양상에 따라서 실제로 비염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떤 의학적 분류법인데요. 비후성 비염,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 꽃가루 이런 것들. 그렇죠. 꽃가루 알레르기성 네. 비염, 뭐 혈관 운동성 비염, 뭐 이런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비후성 비염은 어떤 건가요? 비후성 비염은 심각한 코막힘을 주증상으로 하는데 네. 비강의 염증 상태가 장기간 지속돼서 하비각계가 부풀면서 비강이 좁아져서 생기는 비염을 말합니다. 뭐 이제 보통은 이 비후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거의 효과가 없어서 이건 수술해야 됩니다 하고 이제 진단받는 네. 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권하는 네. 비염이 이 비후성 비염인데요. 말 그대로 비후성 두껍다는 거죠. 예, 이 점막이 굉장히 두꺼워져서 네. 만성적으로 두꺼워져 있는 상태, 쉽게 말해서 그런 상태의 비염을 말합니다. 반대로 이제 위축성 비염이라고도 있는데요. 네. 비후성 비염은 정말 비대해져서. 비대해져 있는 거. 네. 위축성 비염은 이 비갑계가 또 만성적으로 너무 위축이 돼서 비강은 넓어져 있는데 환자의 그 코의 점막이 위축이 돼서 점막에서 분비하는 콧물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건조해서 코가 막히는 증상을 위축성 말하자면 비염. 약간 땀구멍이 막혀 있는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점막에서는 점액을 배출을 하는데 우리 흔히 네. 콧물이라고 알려져 있는 점액을 배출하게 되는데 이 위축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이 점액을 배출하는 기능이 상당 부분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점액은 뭡니까? 이 점막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네. 하게 되는데 이 보호 기능이 떨어져서 굉장히 건조해지고 그리고 이 건조해지다 보니까 그 뒤쪽 부분이 점막이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콧물은 흘러나오면서 막혀 있는 어떤 이제 이 두 가지 증상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이 위축성 비염에 해당하죠. 이게 보통 이제 비후성 비염이 되면 의사분들이 좀 수술을 권한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러면 뭐 인위적으로 약간 이제 부풀어 오른 걸 뭐 감소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뭐 이런 인위적 수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좋은 뭐 이제 좋은 관점이라고 하나요? 어떤 좋은 통찰력인데요. 네. 비점막이 부풀어 있는 부분을 이제 실제로 이제 레이저 같은 걸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떼어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인두 지지는 것처럼 지진다고 하잖아요. 지진다고 표현하는 게 이제 이런 수술인데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과대하게 부풀어져 있는 부분들을 이제 떼어내는데 사실 이 수술적인 방법으로 비후성 비염을 치료하는 것이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비후성 비염을 치료한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한테 들어봤겠지만 또 재발이 돼요. 자꾸 재발이 돼요. 왜냐하면 점막은 자꾸 부풀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점막이 부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미 점막이 부풀어진 상태를 치료하게 되니까 그런 현상이 자꾸 재발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꾸 비후성 비염이 재발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위축성 비염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비염의 점막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점막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후성 비염이 더 오래되면 위축성 비염으로 전이되기도 하고 비후성 비염 자체가 계속 재발이 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의 방법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좋고요. 비후성 비염이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코가 네. 막혀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근데 답답한 환자의 입장에서 비후성 비염의 어떤 점막 부분을 좀 이제 충혈된 것을 줄여주는 사혈요법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불편함을 풀어주기 위한 요법, 시술 정도. 시술 정도로는 뭐 왜냐면 환자가 우선 불편함을 해소하고 봐야 되니까요. 네. 근데 이런 부분으로서는 이제 권장할 만한데 그 이상 치료를 하겠다. 이걸 뭐 난 비후성 비염을 꼭 없앨 거야. 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수술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왜 그럼 약간 비염 있는 분들 중에 코 막힘 소리가 좀 말씀하실 때 많이 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내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코 막힘 소리가 나는 분들이 보통 인후성 비염일 가능성이 높은가요? 어떤 비염이요? 비후성 비염. 비후성 비염. 네. 야, 막혔다는 거는 비후성 비염의 기본적인 것은 뭐 알레르기성 비염 경우도 점막이 비후가 돼 있으면 비후성 비염으로 같이 볼 수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죠. 형태니까요. 막혀 있다는 거는 점막이 부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막힘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코막힌 소리가 나요. 그럼 점막이 부어 있다는 겁니다. 위축성 비염 같은 경우에도 코 점막이 앞에는 그 점막의 어떤 성질이 그 점액을 분비하는 부분은 위축이 돼 있으면서 뒷부분으로 가서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코막힘 증상과 흐르는 증상이 같이 나오는 증상이 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비염의 염증이라는 증상의 발현은 점막이 염증 현상으로 인해서 부어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깔리고 합니다. 근데 그게 좀 더 심하다. 그렇게 비후성 비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다음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은 가장 사실은 흔하거든요. 비염, 그렇죠. 항상 우리가 뭐 누가 왜 코 막혔어? 나 알레르기 비염이야. 갑자기 누구나. 알레르기 있어서 콧물 나온다. 뭐 이렇게. 네. 알레르기라는 그 질환의 특징이 그죠? 외계에 대해서 외계 자극에 대한 내 몸의 반응이 과도한 경우에 그걸 알레르기 반응,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데 외계 자극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환절기, 네. 날씨의 변화도 외계 반응이죠.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 개, 고양이 같은 가축으로 인한 어떤 털 알레르기도 있을 수 있고요. 꽃가루, 화분 알레르기도 있을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온도차뿐만 아니라 어떤 빛을 봤을 때도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죠. 네. 이러한 자극에 노출됐을 때 내 몸이 반응하는 게 너무 과할 경우 우리가 알레르기라고 하죠. 요즘에 이러한 과한 자극에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네.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알레르기 비염은 이 증상이 코에서 나타나는 거죠. 주된 증상은 역시 코막힘이죠. 비염이기 네. 때문에 코막힘 그리고 점막이 부어있기 때문에 맑은 콧물이 나타나죠. 그리고 맑은 콧물이 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채기가 자꾸 네. 나오는 거예요. 코가 간질간질하면서 재채기가 나오는 이 세 가지 증상이 주증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 아까 말씀드린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동물의 털, 또 곰팡이 같은 것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노출되면은 발작적으로 재채기를 하는 비염입니다. 그러니까 가을만 되면 막 재채기를 하면서 우는 분들, 네. 알레르기 비염이죠. 하지만 이제 이 비점막에만 염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알레르기 증상이 코에 나타났을 때 이제 알레르기 비염인데 눈에 나타날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은 알레르기성 결막염, 목구멍, 귓구멍, 심지어 항문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 소양증도 알레르기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유전적 경향도 있는 것이 이 알레르기 비염의 특징입니다. 이건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혈관 운동성 비염은 어떤 건가요? 네, 혈관 운동성 비염은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축농증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네. 콧물과 코막힘을 주증상으로 하고 콧물과 코막힘을 주증상으로 하면서 비강 점막이 네. 술이나 담배 연기, 향수나 어떤 온도, 습도 변화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과민하게 반응해서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는 것이 특징인 비염입니다. 네. 어떻게 얼핏 보면은 알레르기성 비염과 비슷한데 차이점은요. 네. 알레르기성 비염은 몸에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
코에 나타나는 게 비염이고 동시에 이제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눈에도 나타날 수도 있고 피부에도 나타날 수 있죠. 피부 발진으로. 그런데 혈관 운동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눈의 가려움이나 지치기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뭐 술, 담배 연기, 어떤 온도 습도 변화에 의해서 그냥 코막힘이나 콧물이 좀 많이 나타나고 네. 뭐 이런 증상들인데 이렇게 혈관이 팽배되는 형태의 어떤 비염이기 때문에 흔히 비유하자면 어떤 분들이냐면 술 마셨을 때 코맹맹 소리 나는 분들 있죠. 네. 술 마시면은 이제 술자리에서 이제 갑자기 네. 코 막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매운 음식 먹거나 이제 그 밖에서 이제 실내로 들어왔을 때 갑자기 코 막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보다는 이제 혈관 운동성 비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 혈관 운동성 비염을 일으키는 주 원인들을 말씀해 주신 걸 보면 네. 약간 말 그대로 혈관이 운동을 많이 그렇죠. 할 수 있게 만든 자극들인 거네요. 그렇죠. 혈관이 확장되는 게 어떤 경우죠? 알코올을 먹게 되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네. 확장이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지게 하는 행동들, 숨찬 운동들, 아.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향수나 뭐 자극적인 냄새로 인해서 후각이 좀 극도로 민감해지면은 혈관 운동이 좀 확장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유발인자가 되는 것은 이제 혈관 운동성 비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건데 왜 봄철에 네. 꽃가루 확 날릴 때 네. 마라톤 하면 이런 분은 진짜 고생하시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네. 이제 혈관 운동성 비염 환자가 알레르기 비염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좀 있죠. 많이 있기 때문에 봄철에 그 꽃가루 날릴 때 네. 그 마라톤 하는 분들은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힘든 거죠. 혈관 운동성 환자보다. 네. 비염 정말 증상과 원인이 다양한 것 같은데 축농증이 또 비염과 정말 친구처럼 따라다니는 그렇죠. 개념이잖아요. 네네네. 이게 뭔가요? 어떻게 보면 진행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코, 비점막에만 염증이 있을 경우를 비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좀 지나서 부비동 점막까지 염증이 진행된 상태를 우리가 부비동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비염 없이 네.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비염 없이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네. 되고요. 대부분 비염이 진행돼서 발생하는데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축농증이 이제 부비동염을 이제 부비동에 이제 농을 차는 걸 축농증이라고 하는데 비염이 발전된 형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방금 이것 때문입니다. 네. 이것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비점막에서 발생한 어떤 그 분비물들이 자꾸 이렇게 뒤로 넘어가고 부비동에 쌓여요. 이게 배출이 좀 돼줘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되고 점액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이제 쌓인 상태에서 입구가 막혀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그 부비동은 폐쇄된 공간이 되죠. 이 안에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비동염이 심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축농증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보통 증상은 비염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콧물, 재채기, 뭐 코막힘 증상이 계속 나타나는데 뭐 이제 비강 내시경 검사나 방사선 검사를 해보면은 네. 이쪽에 이제 농이 찬 게 보이게 되는데 그걸로 우리가 축농증이었구나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부비동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은 이제 비관에서 이제 부비동을 통해주는 관을 넓혀주는 축농증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에 쌓여있는 노은 배출될 수는 있는데 이 부비동의 공기순환이 더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손상이 되니까요. 아, 손상을 네네네.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고 또 마찬가지로 결과인 이제 농이 차 있는 부분들을 결과인 이 부분을 빼주는 건 좋지만 이 농이 차게 되는 원인은 비염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네, 이제 대부분 네. 이제 알레르기 비염으로부터 많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뭐 알레르기 부분이 치료가 안 되고 이 부비동에 농만 빼는 걸로 치료가 된다? 이거는 사실 어불성설이죠.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이렇게 농을 그래서 맨날 하는 말들이 그래요. 축농증 수술했는데 그대로 해요. 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잠깐 좋았는데 좀 지나니까 또 돌아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알레르기가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알레르기가 있다면은 수술을 하더라도 계속 뭐 콧물 흐르고 수술 후에도 알레르기 증상이 계속 지속이 돼서 다시 충동증 상태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부비동염은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염보다 진행된 상태로 말씀드렸는데 여기 농이 차 있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실 상상도 안 가는데요? 농 냄새도 나요, 실제로. 아, 나의 코에? 그 안에서 농 냄새 같은 것도 나고요. 그걸 내가 느끼게 되는구나. 네,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끈지끈 머리도 두통도 굉장히 심해지고요. 앞에도 굉장히 이 코 앞에가 굉장히 아픕니다. 농이 차 있으니까. 그래서 안면통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삶의 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비동염은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고, 그보다 좋은 것은 이 부비동염을 전이 되기 전에 이 비염 상태에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저는 이게 어쨌든 충농증이 코로 인해서 오는 거니까 요 코 안에 뭐가 차는 거인 줄 알았는데 그냥 얼굴 어딘가 이렇게 차는 거더라고요. 코 뒤에. 네. 그러니까 코에서 시작돼서 비염 단계에서 시작돼서 그 점액들이 다 배출되지 못하잖아요. 막혀서 네. 자꾸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 부분에 이제 저장하는 공간은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저장 공간은 아니죠. 원래는 네. 저장하면 안 되는데 뻥 뚫린 공간이 있는데 그 안으로 이제 농이 차여져서 생기는 게 부비동염, 충농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정말 뭐 두통, 지끈거림 말씀 주신 이런 것도 네네. 생기는데 아이들은 이게 중이염을 유발하기도 한다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해부학적인 부분이랑 연관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중이관, 이 부비동과 이 중이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경사가 있어서 실제로 부비동에 있는 염증이 중이 쪽으로는 잘 안 가게끔 돼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는 거의 수평이에요. 이게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얼굴이 길어지면서 내려오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는 건데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수평을 이루기 때문에 부비동에 있는 염증이 쉽게 중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네. 코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얼굴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는 눈, 입, 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코에 문제가 발생되면 비단 코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 코, 입, 귀 다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해부학적 특징 때문에 아이들은 그 전이가 더 빠른 거죠. 네. 그래서 뭐 항상 아이들 감기 걸리면은 아마 아이를 낳아보신 이제 어린아이의 감기를 겪어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텐데 병원에 가면은 처음에 감기였다가 잘 안 나서 가면은 중이염까지 맨날 전이됐다고 해서 더 고생하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중이염은 아이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질병인데요. 그렇죠. 중이염이 걸리면은 이 귀의 어떤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귀의 온도와 압력을 조절하는 어떤 이관이나 유향돌기. 네. 이건 이제 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이염 치료도 근데 이제 귀만 바라봐서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코와 관계된 어떤 이관도 적절히 열리고 닫히도록 해야지 이 치료가 쉽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이제 중이의 환경이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중이염이 걸려서 네. 이게 압력 조절이 잘 안 돼서 스쿠버 다이빙 이런 걸 못 하거든요. 네. 아주 그냥 그렇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중이염 치료를 잘해야 되는 네. 좋은 표본이 그러니까요. 여기 앉아 계시네요. 네, 물론 뭐 충농증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지만 네네네. 이렇게 귀 질환이 정말 코와 연계된 뭐 부비동, 코 자체와 굉장히 많은 심각한 어떤 관계가 있나 봐요.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우리 몸에 구규라고 하는데 구규. 9가지 구멍이라고 하죠. 눈 2개, 귀 2개, 콧구멍 2개, 입 뭐 이렇게 해서 구규라고 표현하는데 이 구규는 서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코만 특히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그 취약성이 더 심하기 때문에
항상 뭐 중이염이 있다고 해서 귀만 봐서 안 되고, 비염이 있다고 해서 코만 봐서는 안 되고, 어떤 결막염이 있다고 해서 눈만 봐서는 안 되고, 좀 전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이 증상을 좀 더 포괄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그죠? 이거 뭐 그러면 귀 질환이 있을 때도 코를 좀 보는 게 그렇죠. 네. 네. 우리가 뭐 그냥 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건 뭐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이관이 잘 뚫려 있나 안 뚫려 있나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콧구멍을 이렇게 막고 네. 이제 코로 공기를 확 제가 내뿜으면 항상 어떻게 하는 돼요? 행동이에요. 그죠? 그럼 네. 어떻게? 왜 고막이 잘 안 좋으시니까 네. 고막 뚫으려고 네. 고막에 이렇게 압력이 잘 전달돼서 뻑 소리가 네. 나는지 안 나는지 고막이 이런 소리가 나면 정상이라고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연계된 부분들 다 건강을 다 같이 통틀어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이죠. 네. 그럼 구규라고 하셨는데 네. 귀 말고 눈, 입 이런 데에도 코가 영향을 미치나요? 네, 말씀드렸듯이 그 코는 이제 귀뿐만 아니라 이제 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눈은 인체에서 단위 면적당 열 발생량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아셨죠? 막 눈에서 열 난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아우, 난 눈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 같아, 불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실제로 일 좀 하다 보면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그렇죠. 네. 네. 그게 정말입니다. 단위 면적당 열 발생량이 가장 높은 곳이 눈 맞습니다. 온도가 제일 높고 또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는 혈관이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비동의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눈에 열이 잘 해소가 되지 않아서 눈이 잘 충혈되고 그리고 건조하고 자주 피로하고 눈곱이 많이 피고 네. 눈물이 이제 겉으로 막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이 눈 좋아지겠다고 눈만 계속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코의 문제들,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이 안구건조증이 많습니다. 같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열 해소를 잘 시킬 수 있도록 이 비강 부분에 대한 어떤 순환이 잘 될 수 있는 치료를 꼭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주제와는 별 상관이 없지만 좀 더 확장해서 보자면은 네. 우리가 이제 구규가 서로 다 연결이 돼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규뿐만 아니라 얼굴, 목에 있는 구조물도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흉쇄요돌근이라고 귀 뒤에 있는 SCM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네. 이 근육의 다른 별칭이 얼굴의 어머니입니다. 얼굴에 있는 모든 질환이 이 근육이 굳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코 막힘의 증상이 심할 때, 그리고 눈의 충혈이나 안구 건조증의 어떤 증상이 심할 때 이 SCM 흉쇄요돌근을 충분히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소통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눈이 평소에 많이 건조하시고 네. 피곤하신 분들은 수시로 이 목 뒤에 목 뒤를, 목 네. 뒤에 있는 이 목이 엎이죠. 어떻게 네. 보면 이 귀 아래에 있는 흉쇄요돌근 눌러보시면 아픕니다. 네, 그 그러네요. 아픈 자리, 네. 아픈 자리 눈 감고 이렇게 지압을 한번 해보세요. 지압을 해보고 네. 다시 눈을 떠보시면 눈이 맑아지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항상 주기적으로 이걸 해줘야겠네요. 네. 이게 뭐 그래서 이제 뭐 같은 이유로 네. 코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히려 막 눈이 더 충혈돼 있는 거야. 그리고 막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건 뭐 밤새 이 부비동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 눈에 열을 식혀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뭐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안과 질환이 아니라 이비인후과 질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네네. 네. 또 아이들이 눈을 자주 이렇게 깜빡거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네. 이거 역시 안구의 열로 인해서 이제 눈물이 쉽게 말라서 네. 이제 눈물을 보충해 주려는 이제 자구책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워보신 분들이 있는데 눈을 좀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깜빡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약간 이게 틱으로 올 수 있나요? 틱이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걱정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 아이 틱 아닌가? 이게 틱처럼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틱이 아니라 그 아이가 비염이 있는 겁니다. 비염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비염이 있을 경우에 그래서
코나 충농증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시고, 내 아이가 눈이 뻑뻑하구나, 내 아이 눈에 열이 해소가 안 되구나, 이런 쪽으로 봐주셔야지. 진짜로 우리 아이 틱인가 봐요 하면서 오는 친구들이 분들이 많은데, 틱이 아니라 눈이 뻑뻑해서 아이들이 자구책으로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강제적으로 껌뻑거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한쪽만 이런 게 아니라 양쪽을 다 깜빡여야 그렇죠. 하는 거죠? 아니,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양쪽 눈을 깜빡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얼핏 보면은 틱처럼 보여요. 실제로 틱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비염인 경우가 10중 9입니다. 9. 아니, 거의 10, 제가 본 케이스는 10중 10입니다. 틱의 양상이랑은 좀 다르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입도 이렇게 같이 제가 다 연결이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코가 막히면은 맛이 나겠어요? 입맛이? 입맛이 안 나죠. 사실은 냄새와 어떤 미각이 서로 연결이 돼야지 이제 음식이 제대로 된 맛을 느끼게 되는데, 코가 안 좋으니까 입맛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식욕도 떨어져서 성장에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죠. 네. 그 입으로 숨 쉬는 게 그렇게 안 좋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입으로 이렇게 숨 쉬는 친구들,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좀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구강호흡을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특징은 입술이 늘 건조해요. 입으로 숨 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이랑 연결돼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눈이 뻑뻑해요. 눈에서 눈 주위가 뻑뻑하고 열을 식히지 못해서 아이들이 눈이 흐리멍텅합니다.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되고 초점이 없어지고 충농증이나 어떤 비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다크서클 생기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감기 걸리면은 편도선에 염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또 치과적으로는 항상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충치가 잘 생기죠. 입냄새 같은 거 많이 나가게 되고요. 자꾸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에 뭐 구강 질환도 많이 생길 뿐더러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턱관절의 디스크의 압력이 좀 더 심하게 가해져서 어떤 안면 비대칭이나 어떤 턱관절 장애 같은 것들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변형이 올 수도 있나요? 그럼요. 그래서 아래턱이 이렇게 아래로 자라서 얼굴이 길어지는 아데노이드형 얼굴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숨 쉬는 게 어느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한테는 다방면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굉장히 집중해서 잘 봐주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구강호흡이 정말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이네요. 제가 여러 가지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외모도 변할 수 있나요? 외모도 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구강호흡은 호흡장애도 일어나죠. 그리고 입으로 숨쉬기 때문에 코골이 같은 거, 아이들인데 코 많이 고는 친구들 많죠. 입으로 숨쉬고 있는 거예요. 수면무호흡으로 호기장애. 이렇게 해서 잠잘 때 수면의 장애가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들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장에 영향을 미쳐서 자라야 될 때 잘 못 자라게 되면은 오장육부의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장, 그리고 이제 신장 방광, 이 선천직이기 때문에 성장과 가장 관계된 장기인데요.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야뇨증, 이게 비뇨생식기잖아요. 또 야뇨증, 약효증 같은 증상도 잘 생기게 됩니다. 또 이러한 증상들이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중 못 하겠죠. 그럼 학업도 떨어지게 되고요. 학업 떨어지면 얼마나 또 혼나겠습니까? 또 많이 혼나죠. 많이 혼나다 보면은 아이들이 위축이 되겠죠. 자신감 결여, 소심한 성격으로 또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또 아이들의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이제 코가 막혀 있으니까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숨 편하게 쉬기 위해서 구강호흡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빼는 자세를 취합니다.
굉장히 자세가 나쁜 자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 많이 발생을 하네요. 척추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성장도 안 되는 친구가 척추도 틀어지죠. 그리고 학습 태도도 불량하고 맨날 혼나게 되죠. 문제아로 자라게 될 수가 있는. 이게 문제아는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 의도치 않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비염과 축농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께서 비염과 축농증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복어입니다. 복어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복어가 보양식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보양식으로도 유명한데 또 이제 우리 주당들이 좋아하는 또 음식으로도 유명하죠. 네. 전날 술을 좀 과하게 마신 주당들은 아침 해장, 그렇죠. 아침 해장을 이제 복국집을 많이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이 복어에는 메티오닌과 타우린 같은 어떤 황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아서 간의 해독작용을 강화하고 숙취의 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제거하는데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숙취 해소 음식으로 정말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당들의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하죠. 또 우리가 세계 3대 진미는 철갑상화린, 캐비어, 트리플, 푸아그라라고 하는데요. 이 복어가 끼면은 세계 4대 진미가 됩니다. 그만큼 맛이 뛰어나다는 소리인데요. 복어 살에는 콜라겐과 타우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씹는 맛이 쫄깃하죠. 그리고 이제 먹으면은 이제 성인병 예방 효과도 볼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의학에서는 이제 이 복어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식품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데요. 중성 지방이 없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원하는 여성들이 먹어도 좋은 음식이고 껍질에는 셀렌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근데 복어하면 조금 이제 약간 깨름직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독이 있는 생선이잖아요. 독 때문이죠. 동의보감에는 이 복어를 하돈이라고 하는데 하돈은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독이 있다. 동의보감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제 허한 것을 보호하고 습한 기운을 없애며 허리와 다리의 병을 치료하고 치질을 낫게 한다라고 효능을 소개하면서 그러나 맛은 좋지만 제대로 손질하지 않고 먹으면 죽을 수 있다. 이 독 때문에. 살에는 독이 없으나 보통은 독은 간과 알에는 독이 많기 때문에 간과 알, 등뼈 속에 어떤 검은 피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이렇게 위험성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독 때문에 까름직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독 손실하는 분들은 어떤 자격증도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복어집에서 먹는 전문점에서 먹는 것 같은 경우는 안심하고 드셔도 되죠. 복어에는 테트라톡신이라는 맹독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도는 건데요. 독성이 있는 부위는 완전히 제거하고 조리해야 하므로 반드시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조리한 요리를 드시는 게 맞죠. 집에서 이렇게 드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독에 노출될 경우에는 이 테트라톡신에 노출될 경우에는 입술과 혀가 마비되고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이제 호흡곤란까지
네. 일어나서 생명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되고, 혹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빠르게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죠. 네. 하지만 전문가의 손길이 단 보고 전문점에서 먹는 복요리는 안 잡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집에서는 좀 이 복요리 손질을 네. 피하시는 게 좋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보고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힐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75, 네, 85, 네. 66.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정민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어느 네, 부분이 수고하십니다. 불편하신가요? 저는 이제 한 두 달 전부터, 네. 두 달 전에 갑자기 소변이 밤에 시간마다, 좀 마려워서, 네. 양약을 한 두 먹어 봤는데, 먹을 때뿐이지, 네. 먹고 나면 또 이상이 없고, 네. 상관없고 해가지고, 네. 어떻게 한의학적으로 무슨 또 이런 처방전이 있나 해서, 네. 전화 좀 드려봤습니다. 이거 야간에 자꾸 야간 빈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증상 네네. 외에는 뭐 다른 증상은 없으시고요? 그럼 다른 증상은 없습니다. 2달 전에 갑자기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뭐 특별한 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수술을 하셨다거나 아니면은 전립선 치료를 하셨다거나 뭐 이런 다른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갑자기 이런 증상이 나타나셨어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2달 전에 몸을 크게 움직이셨다거나 몸이 많이 피곤해졌다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이제 제 운전을 하기 때문에요. 네. 운전을 한 상태이나 사람이 좀 피곤하게 평소에 항상 피곤한데 네. 예, 갑자기 이제 보통 10시에 잠이 들면 5시까지 자는데 네. 그때 한두 번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한 두 달 전부터는 이제 심할 때는 시간 반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현상인가 하고 좀 소변 색깔은 어떠세요? 이상 없습니다. 색깔이 어떠신데요? 하얗세요? 어제 약을 먹으니까 좀 약을 좀 먹고 시간이 오래되면 하얗고 안 그러면 좀 네. 노랗고 그렇죠. 정상이신 것 같아요. 그죠? 대변도 괜찮으시고요? 대변 자주 누는 편이고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과민성 방광이라는 주제로 예.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과민성 방광의 한의학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대표적인 원인을 하초 허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나이가 먹으면서 기운이 좀 떨어지면서 배뇨 방광계의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어떤 과민성 방광 증상, 방광 증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을 전후로 해서 급격하게 어떤 심방광계의 어떤 선천성 기능이 떨어지는데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요. 천천히 떨어져 나가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보통은 60대 중반을 전후해서 이런 증상들이
좀 자연스럽게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하초를 튼튼하게 하고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요. 신무보사라고 해서 한약에서는 특별하게 건강식으로 이런 증상들이 저절로 좋아지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보고요. 어떤 한약적인 어떤 보약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질환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아랫배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한약과 약침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하시는 일이 또 운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운전을 하시게 되면은 하초의 기운이 상당히 순환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운전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운전하시다가 수시로 차에서 내리셔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건 아시는 거죠? 네. 예. 그거를 병행을 하시면서 이제 한약적 치료를 좀 받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약을 먹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먹을 때는 좀 좋아지는 느낌이 들다가 약 끊으면은 매 똑같아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몸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초가 화에서 나타나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그런 증상이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재발이 되는 느낌을 받는 거고요. 우선은 말씀드렸듯이 운전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차에서 내려서 운동을 하시면서 혹시 담배를 피시면은 담배는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카페인이나 자기 전에 수분 섭취도 조금씩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다른 그에 대한 운동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운동은 하체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음식은 오히려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줄여야 될 것은 많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 그리고 이제 너무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이 하초가 화난다는 것은 생활 습관보다는 치료를 통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 더 많은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제 몸에 좋은 음식보다는 한약적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방문을 해봐가지고 또 상담을 해봐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정민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안우식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